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저는 회사 다니는 시간 말고 전체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잠자는 동안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잠을 한 4시간 평균으로 잤으니까 한 6시 반부터 이제 밥 먹으면서도 이제 해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요.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제 와서 뭐 상품 등록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 하면 한 새벽 1-2시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이르면 1-2시, 늦으면 뭐 한 3시, 4시 못 잘 때도 있고 거의 못 잘 때도 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유튜버 성공 치트키 민님 네.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부업으로 3만 원으로 스마트스토어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연매출 30억 원 정도 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민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끝나셨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유튜브 성공 치트키 민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 치트키 민님에는 주로 콘텐츠가 어떤 내용이 있어요? 주로 자기 개발 쪽 많이 얘기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마케팅, 뭐 재테크 이런 얘기도 좀 포괄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스마트 스토어는 네, 3년 됐어요. 3년? 만 3년? 네, 만 3년 딱 됐어요. 만 3년 됐는데 30억이면은 좋은 페이스예요. 네, 좀 빠르게 성장한 편?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 또 어떤 거 있는지 좀 굵직한 거부터 좀 잔잔바리까지 다 네. 순서대로 부터 잔잔바리까지 네. 네, 쭉 다 얘기해보자면은 네. 일단 크게는 저희는 브랜드와 사람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제품 소싱부터 해가지고 뭐 마케팅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브랜드를 키우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민님 사관학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직원들을 뽑다 보니까 사업을 시작을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가능성 있으신 분들을 이제 저희 직원으로 뽑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나중에 저희가 자체 제작한 브랜드들을 이제 위탁으로 공급해 드리는 형태로 해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저희 직원으로 뽑아서 어느 정도 인큐베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가지고 나가서 자기 사업을 하는데 저희 제품을 가지고 저희 브랜드를 가지고 그걸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박하네요. 네. 되게 좋은데요. 사람 뽑는 것도 문제 없고. 네네. 네. 그래서 다 자기 일처럼 하려고 할 것 같고. 맞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 많았었어가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네. 그거 말고 스마트스토어 강의 짜잘짜잘하게 하고 있고 사실 저희는 브랜드 키우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거여가지고 여기에 좀 많이 전념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30억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 한 달에 한 2억 얼마 정도 매출이 네, 나오는 한 2억 페이스죠. 정도. 네네. 그렇죠. 네. 이 정도면은 마진도 살짝 궁금해요. 네, 마진을 다들 많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한 마케팅비 어느 정도 태우고 하면 그래도 20%에서 30% 사이? 그까지 인건비 이제 빼고 나면은 네. 한 10에서 15% 정도 남는 훌륭하시네 진짜. 그 정도. 짱. 스펙이 되게 화려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나 과학고 나온 사람 처음 봐. 네. 나 과학고 나온 사람, 과학고 나와갖고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 처음 봐.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라고 과학고가 설립된 게 그러니까요. 아닌데. 그러라고 갖고 들어간 거 아니었는데. 네, 꿈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과학고에 그리고 저기 신촌에 있는 독수리대학교. 네, 독수리대. 네, 그리고 또 초일류 그룹. 네, 네. 거기까지 다 이렇게 진짜 고스펙자가 가는 길을 갔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직장 생활도 짧게 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짧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었어가지고. 초일류 그룹 외에 또 다른 데도? 네, 프로 퇴사러여가지고. 진짜? 프로 입사로. 입사러. 네, 그렇구나. 어쨌든 되게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할까 궁금했거든요. 그 민님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후킹하는 멘트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3만 원 갖고 시작했다. 3,000원짜리 10개로 시작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진짜 초기 자본 진짜 3만 원 가지고 시작하신 거예요? 진짜 3만 원 가지고 시작했고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네. 초기 자본 얼마로 시작하셨어요? 이게 진짜 큰 화두인가 봐요. 네. 근데 진짜 저 3만 원으로 시작했고 자본금 중간 증액 없었고요? 중간 증액 한 10만 원 정도 있었던 10만 것 같습니다. 네. 13만 원. 13만 원으로 할게요, 그러면. 대단하시다. 그래서 처음에 10개 샀는데 이게 이제 거의 다 팔릴 때쯤 돼가지고 이제 그 남은 돈으로 또 더 사고 이거를 계속을 했었어요.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 위탁으로 이 일을 국내 사입으로 했었어요. 위탁도 있었고 사입도 있었는데 국내 사입. 네, 국내 사입이 좀 더 잘 됐었어가지고 마진율이 사입으로. 조금 더 좋으니까. 네, 마진율이 거의 70%였던 상품이었거든요. 오, 자, 3만 원에서 30억이 될 때까지 진짜 시행착오 없이 오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쵸? 그죠. 3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또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때는 3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도 3만 원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솔직하게는 지금은 저도 되게 3만 원 가지고 지금 저보고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은 저는 운이 되게 좋았던 케이스여가지고 3만 원 좀 힘들 것 같고 30만 원은 가능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30만 원으로 이제 뭐 간단한 강의 하나 듣고 예를 들어 그러고 뭐 한 15만 원 강의 듣고 15만 원 가지고 이제 물건 사입해가지고 해본다? 이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오, 10배나 자본금이 늘어난대요? 아, 네. 그렇긴 합니다. 네, 워낙 또 경쟁이 민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만 원으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사실 3천만 원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더 시간이 더 단축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3만 원 갖고 시작했을 때 이 초기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저는 한 1년 정도는 사실 그 3천만 원까지 거의 만드는데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그 정도 시간을 이제 잃고 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3천만 원이 더 있었다 제가 그러면은 한 좀 더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더 빠르게 갈 수 있었겠다 싶기는 해요. 약간 조금 초반에 자본금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지지부진한 부분을 맞아요. 겪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네, 제품을 워낙 열심히 찾아야 되니까 그 시간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3천만 원 정도로 3천만 원 시작한다면. 되면은, 네. 그렇죠. 그래도 이 3천만 원을 제대로 공부 없이 뛰어들게 되면은 사실 까먹는 것도 한순간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3만 원으로 시작하는 게 부업으로서는 가장 적절하지 않나. 3만 원 좀 그렇고 30만 원. 처음에 부업으로 했다가 들었는데 네.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왔을 때 네.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셨을까요? 저는 회사 다니는 시간 말고 전체 모든 시간을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잠자는 동안에도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거의 그 정도로. 잠을 한 4시간 평균으로 잤으니까 그거 제외하면 거의 회사 다니는 만큼 40시간 주말도 이상? 많이 그럼요. 그냥 뭐 친구 만나는 거 일절 없이. 민님 네. 운이 좋아서 성장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정말로 그 성공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 운이 좋아서 됐다 그래. 근데 보면은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도 했고 예. 플러스 운도 좋았고. 네, 진짜 하루 그 업무 시간을 제외하고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는 이제 퇴근 저희 회사 뭐 9 to 6였다고 하면은 퇴근하고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일부러.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통근 시간이 그때 막 왕복 3시간 걸렸으니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수원에 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화성에 화성? 있습니다. 네네, 화성에 있었고. 그래서 화성 그 회사 바로 옆에 도어 투 도어 한 15분 간격 되는 데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 6시 반부터 이제 밥 먹으면서도 이제 해요. 유튜브 보면서 공부해요. 밥 먹으면서 공부하고 이제 와서 뭐 상품 등록하고 포장하고 이런 거 하면 한 새벽 1-2시 정도 되면은 이제 좀 이르면 1-2시, 늦으면 한 3시, 4시 못 잘 때도 있고 거의 못 잘 때도 있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은요 과학고를 나왔고 네. 뭐 독수리대학교를 나왔는데 그리고 또 초일류까지 입사를 했었으면은 솔직히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투자했던 시간이 아까워서 여기서 뭔가 승부를 보고 싶은 생각도 들 텐데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과감하게 이걸로 딱 돌아선 것도 솔직히 대단한 용기 같거든요. 부모님들의 기대도 있었을 텐데. 맞아요. 네. 진짜 정확하세요. 맞아요. 그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 내가 이때까지 왔던 그 뭐 나름 엘리트 코스잖아요. 네. 완전 다 버리고 네. 그 기성세대의 그 기대 같은 걸 완전히 버리고 또 회사에서도 되게 이뻐해 주셨었고 그걸 완전히 버리고 나온다는 게 되게 쉽지 않기는 했었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쉬운 게 저는 이 회사에 남아 있었을 때 또는 내가 남들이 원하는 길을 갔을 때 내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겠다라는 게 되게 명확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 이 유명한 회사에서 임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연봉이라든지 제가 그렇다고 명예욕이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건 명예욕도 아닌데 연봉은 뭐 1년에 뭐 2억, 뭐 3억 이 정도밖에? 라고 하긴 좀 그런가요? 이 정도면 이제 저는 그거 이상 벌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걸 버리고서라도 그 기성세대 이런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좀 내가 원하는 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스마트 스토어 관련된 컨텐츠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창업하게 될 경우 이제 뭐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으시면은 좀 많이 좀 풀어주세요. 저는 네. 그룹 짜가지고 음. 꼭 스터디 같은 거 하시라고 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그룹이라는 게 자, 나랑 같이 스마트 스토어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했을 때 막 어중이 떠중이 모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강의 듣고서 사실 그 강의 같이 들었던 분들, 근데 그 강의가 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강의 말고 좀 어느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강의면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좀 제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좀 목표가 같으니까 네. 그룹을 짜서 스터디를 하든 아니면 자기가 뭐 챌린지를 할 때 같이 챌린지를 하든 네네. 뭐 이러는 거죠. 뭐 미라클 모닝이라든가 예를 들면 네네네 맞아요. 그런 걸 하면 진짜 효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노하우가 되나요? 그런 게? 처음 시작할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상품 올리고 뭐 키워드 찾고 이거를 하는 거가 내가 이거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이게 맞게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같이 하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잘 된다 이러면 아 이게 맞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고 또 이제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밤 12시까지 했어. 그런데 같이 스터디하는 사람 보니까 2시까지 하는 거야. 그럼 이제 내 기준이 달라지는 거지. 아, 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더 잘하는 사람한테 기준에 맞춰지고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 저녁 8시부터 시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건 그럼에도 신경 쓴 거 불구하고, 없다. 하루의 네. 끝은 나랑 내가 마지막이었으면 약간 좋겠다. 경쟁심이 드니까 서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그룹을 하다 보면은 좀 뭔가 쓸데없는 그런 감정으로 좀 그룹에서 이탈되거나 분위기를 흐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었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짜 운이 좋다고밖에 얘기 못하는 게 사람을 너무 그쵸. 잘 만나가지고. 그렇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스터디에서 노력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초반에는 되게 기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이제 다른 분들이 빠르게 따라오려고 하시는 그 노력들이 되게 저한테도 되게 자극이 많이 되니까 그런 자극을 받으면서 저도 계속 이 스터디는 계속 가야 되겠다. 제가 뭐 100을 주고 1을 받고 뭐 이걸 따지지 않고 내가 100을 줬다고 하더라도 1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도 너무 소중하다.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오. 사실 다들 그런 마인드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도 난 단순히 좀 초보니까 좀 실무자들의 옆에 붙어서 돈 안 내고 좀 배우고 싶어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를 다 버리시고 그냥 철저하게 내가 아는 거 다 주겠다 서로 그런 커뮤니티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룹 이렇게 짜는 거 말고 또 다른 혹시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대표님이 분명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노하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부터 한번 생각해 주세요. 그렇지만 저도 시작은 똑같이 미미했으나 이까지 갔었던 방법은 저는 다 재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빼지 않고 네, 돈 안 뺐어요. 그냥 제가 번 돈을 어차피 근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었으니까 그게 가능했기도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알아요? 3만 원 갖고 시작해서 그래. 그것도 그래 맞아. 그것도 있어. 잃을 게 없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벌리면 그거는 다 마케팅 공부하는데 투자. 강의도 엄청 많이 들었어요. 막 1,000만 원짜리 강의 들어도 아니고 뭐 강의 딱 그 자체보다도 강의를 듣고 나면은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저도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거에도 돈이 많이 쓰였던 것 같아요. 돈과 시간이 엄청 많이 들었어요.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은 좋은 강사분들을 선택하는 요령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얘기해 주신 거 기억나는데 네네. 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영상에도 좀 나오는데 간을 많이 본다. 그러니까 간 본다 이러면 좀 안 좋은 걸 수 있는데. 근데 돈 내고 듣는데 간을 볼 수 있죠.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서 막 이런 이제 정보들을 강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풀어줘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사람을 끌어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다 얕고 넓게 다 이렇게 들어보고 나서 이게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고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이게 코끼리라는 실체가 있는데 스마트스토어라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뭐 잘못 막 땅 짚으면서 막 이상한 데 짚으면서 이게 스마트 스토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누군 정확히 회색으로 생겼고 이거는 코가 길고 이렇게 찝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얘기를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컨센서스가 생기면서 이게 약간 코끼리 모양이랑 비슷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생겨요. 그 느낌을 정확히 찝어주는 강사한테 저는 이제 돈을 투자를 하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은 게
진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단돈 그것도. 1,000만 원 매출이 나든 1,500 매출이 나든 그 단계 때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맞아요. 민님이나 저보다는 1,000만 원 이제 막 매출 낸 사람이 디테일한 건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에게 배웠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브랜딩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그쵸? 그 브랜딩을 하시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시는데 네. 그 아이템을 소싱을 할 때 사실 이 브랜드라는 게 사실 좀 상품만 사오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뒷작업이 되게 많잖아요. 브랜드와 어울릴 만한 또 상품 소싱과 그냥 일반적으로 잘 팔릴 만한 상품 소싱은 다르단 말이에요. 브랜딩을 할 때 상품 소싱하는 노하우가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키워드가 가장 중요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는 키워드를 먼저 찾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되는데 이건 되게 많이 다들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좀 그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 클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게 키워드에서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를 좀 깊이 고민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디언 행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네. 인디언 헤어 이러면 보통 인디언 헤어라는 키워드 내가 찾았어. 이러면 보통 분들은 그냥 도매국 가가지고 인디언 헤어 아니면은 뭐 알리바바 가가지고 인디언 헤어 영어로 이렇게 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쓱 보다 보면은 위에서 지금 잘 파는 애들이 다 팔고 있는 거 똑같은 건데 내가 소싱할 게 더 이상 없네? 이러고 이제 포기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인디언 행어라는 거를 검색한 사람이 뭘 원해서 이걸 검색을 했을까? 그러니까 인디언 행어 뭔가 이렇게 걸어놓는 거잖아요. 뭐 주방용품 같은 거 이제 캠핑 멋스럽게. 가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감성 느낌 나게 걸어놓는 건데 이제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뭔가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감성 있게 뭔가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적당한 제품을 저는 다른 방면으로 좀 찾아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인디언 헤어가 약간 그거랑 비슷하거든요. 그 옷집 가면 보이는 이런 옷걸이, 나무 옷걸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뭐 나무 옷걸이 이런 식으로 좀 검색을 해가지고 나무 옷걸이 행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인디언 행어에서 기존에 판매하고 있지 않았던 좀 새로운 디자인들이 보여요. 그걸 올려놓고 이제 고객들 반응을 보는 거죠. 여기 되게 제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인디언 행어라고 중국어로 번역을 하든 영어로 번역을 하든 그거를 이제 쳤을 때 나오는 상품들은 그 키워드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이란 말이죠. 맞아요. 일반적으로 나무 관련된 행어를 쳤을 때가 해외 사람들은 더 많이 알 거란 말이죠. 네,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인디언 행어라고 적혔을 때 나오는 상품들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더 많은 상품 볼 수 있다. 네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남들이 찾지 않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미 인디언 행어로 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인디언 행어라고 검색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새로운 단어로 좀 검색을 해가지고 상품을 좀 더 서치를 해보면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 인디언 행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뭐냐 그거에 좀 집중을 해가지고 찾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카테고리를 많이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원래는 이 인디언 행어도 옷걸이였던 거를 캠핑용품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요. 제가 스마트스토어 시작했을 때 초기에 했었던 방법이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그 방법인데